친구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우리는 미래 생활을 상상해 봅시다. 친구들은 미래에 어떤 것을 타고 이동할 것 같나요? 말만 하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인공지능 자동차? 초고속으로 달리는 기차?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 미션 캠프를 시작하기에 앞서 수동수단과 모빌리티에 대해 배워봐요. 수송수단은 자동차, 배, 비행기 등 인간이나 사물이 타고 다니는 모든 것을 말하고, 모빌리티는 수송수단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서비스 모두를 말해요. 현재 모빌리티는 어디까지 도달했고 과연 미래에는 무엇이 개발될지 우리 함께 알아봐요. 현재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배, 비행기는 대부분 휘발유, 디젤, LPG와 같은 화석연료를 이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화석연료를 태울 때 온실기체를 배출하고 이것이 지구온난화를 일으켜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 모빌리티를 상상할 때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친환경 모빌리티를 꿈꾸고 있어요. 전기를 이용한 모빌리티는 친환경 모빌리티 중에서 가장 많이 개발됐어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휘발유, 디젤, LPG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해 에너지를 내고 그 에너지로 자동차가 움직여요. 하지만 전기차는 자동차 안에 배터리가 있고 그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해서 전기 에너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에너지를 다 사용하면 전기차 충전소에서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현재도 우리는 전기를 이용한 모빌리티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걷기엔 멀고 차를 타기엔 가까운 곳은 주로 무엇을 이용하나요? 자전거? 아니면 킥보드? 자전거나 킥보드는 다리를 열심히 움직여야 해서 멀리 가면 힘이 들죠. 전기를 이용한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는 전기를 이용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다리를 움직일 필요 없이 어디든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혼자 탈 수 있는 이동수단을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는데, 비교적 작고 가벼워서 장소에 제약 없이 주차할 수 있고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는 교통체증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또 가까운 거리는 온실기체나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자동차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어요. 그래도 아직은 화석연료를 이용해 전기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어서 완전한 친환경 모빌리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전기차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한 대당 연간 2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어요. 또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가 많이 발전해서 전기를 만들 수 있다면 환경을 전혀 해치지 않는 자동차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환경을 전혀 해치지 않는 태양광 전기차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태양은 앞으로 수십억 년 동안 계속 빛날 예정이고 그만큼 계속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무한 천연 자원이에요. 또 달리면서 햇빛을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주유소나 충전소가 필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밤에는 에너지를 받을 수 없고 비용이 비싸다는 문제가 있죠. 많은 개발이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태양광을 이용한 모빌리티가 많이 사용될지도 모르겠어요. 또 수소를 이용한 모빌리티도 주목을 받고 있어요. 수소를 이용한 모빌리티는 어떤 원리로 움직일까요? 수소는 산소와 만나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 결과 물과 에너지가 생깁니다.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이용하면 고갈될 걱정이 없어요. 수소는 우주 질량의 75%나 차지하고 지구에도 매우 풍부하기 때문이죠. 또 환경을 보호해줘요. 에너지를 만들 때 휘발유, 디젤, LPG처럼 온실기체 대신 물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달리는 공기청정기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수소 전기차가 달릴 때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산소를 빨아들입니다. 에너지를 만들 때는 미세먼지가 없는 청정한 산소가 필요해서 공기를 정화시킨 후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하고 밖으로 깨끗한 공기를 내보내요. 한마디로 수소 전기차는 자동차 매연 대신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 공기청정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수소기체를 충전할 때 많은 양을 담기 어렵다는 숙제가 남아있어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선박과 열차, 비행기에도 이용될 수 있어요.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세계 탄소 배출량의 2.5%가 선박에서 발생하고 있고, 수소 전기 열차를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디젤 열차와 비교했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을 약 51.9% 줄일 수 있습니다. 먼 거리를 이동하는 여러 대의 선박과 열차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이동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주의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모빌리티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더 다양한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를 알아보러 함께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국립어린이과학관 2021 랜선 어린이 과학 미션 캠프 시즌 2 Drive Your Future 1회차 그린 모빌리티를 시작합니다. 박사님, 요즘 그린 모빌리티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무슨 뜻인가요? 왠지 어렵죠?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인류의 가장 커다란 의무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바로 후손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즌 1에서도 공부했듯이 지구의 환경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요즘 미세먼지도 많아졌고 지구가 온도가 높아져 가면서 빙하도 녹고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 유선 친구는 그린, 즉 녹색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세요? 바로 자연이죠. 나무도 숲도 모두 녹색이니까요. 맞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환경을 의미하죠. 그럼 모빌리티는 무엇인 줄 아세요? 요즘 TV 광고에도 나오고 자주 듣게 된 단어인데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빌리티라는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공원이나 가까운 거리를 갈 때 자전거를 타죠? 그리고 친척집 갈 때는 택시, 버스, 지하철 혹은 집에 있는 자동차를 이용하기도 해요. 물건을 다른 분께 보낼 때는 어떤가요? 직접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사람이나 물건을 원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모든 수단, 모든 탈 것들과 택배처럼 이동수단을 이용한 서비스까지 모든 것을 바로 모빌리티라고 부릅니다. 아, 어렵지 않네요. 사람과 물건의 이동을 위한 이동수단과 서비스를 모빌리티로 정의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히 정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린 모빌리티는 뭘까요? 오염시키지 않는 깨끗한 이동수단과 서비스? 네, 똑똑하시네요, 역시. 지금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이동수단들은 대부분 화석연료인 휘발유와 경유로 작동하죠. 하지만 이런 자동차들이 뿜어내는 배출가스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산화탄소와 탄화수소예요. 이산화탄소는 1992년 세계 50개국이 체결한 기후변화 협약에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 규정을 했고요. 탄화수소는 광화학 스모그를 만드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늦기 전에 지구를 깨끗이 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모빌리티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아, 그럼 요즘 많이 보이는 배터리를 이용한 전동 킥보드나 전기차 같은 것들이 그린 모빌리티인가요? 예, 맞습니다. 가능하면 휘발유나 경유보다는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배터리를 이용한 이동수단들이 바로 그린 모빌리티 중에 하나죠. 특히 2015년 세계 각국 정상들이 파리 협약에서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에 합의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목표와 전략을 2020년 국제연합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린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고 이미 모든 자동차 회사들은 2030년에서 40년 사이에 휘발유와 경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우와! 그러면 앞으로는 전기차만 타야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기존의 내연기관 차도 아직 남아있고 수소차도 지금 많은 회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형태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판매가 되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뭐예요? 내연기관 엔진과 전기차 구동 모터를 모두 장착하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하이브리드는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합쳐져 있다는 뜻이에요. 보통 자동차는 휘발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연료와 전기를 모두 쓸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화석연료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전기 모터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만큼 친환경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차는 많은 양의 전기를 담을 수 있는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어서 배터리를 오래 충전하면 그만큼 긴 거리를 친환경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아, 그린 모빌리티는 종류가 정말 다양하네요.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모든 자동차들이 강제로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이브리드와 같은 중간 단계의 친환경차가 등장했고 앞으로도 더 다양한 형태의 그린 모빌리티가 도로 위에서 운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요, 박사님,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완전한 그린 모빌리티가 아니다 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먼저 전기차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전기는 화석연료를 사용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린 모빌리티를 이용하기 위한 또 하나의 오염 물질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열이나 풍력 등 자연을 이용해 무공해로 전기를 만들기 위한 기술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수소차는요? 수소도 물 전기 분해를 이용해 순도가 높은 수소를 생산해서 사용해야 진정한 친환경인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현재 매년 7천만 톤이 넘는 수소가 전 세계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95%는 회색 수소라고 합니다. 회색 수소는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계질해 생산하기 때문에 매년 8억 3천만 톤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색 수소라는 게 있는데요. 청색 수소는 천연가스를 증기로 계질해 이산화탄소와 함께 만들어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친환경 연료라고 할 수가 없죠. 결국은 말씀드린 물을 전기 분해해 생산되는 녹색 수소가 해답인데요. 지속 가능한 청정 에너지지만 생산하는 비용이 매우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수소 생산량의 0.1% 미만이 녹색 수소입니다. 하지만 2014년과 2019년 사이 전 세계 풍력 발전 생산량은 2배가 증가했고요. 태양광 발전 생산량은 무려 4배나 증가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향후 10년 동안 재생 가능 에너지, 특히 태양열과 풍력의 급속한 시장 성장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양의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그린 모빌리티라는 게 자동차가 전부는 아니죠? 그럼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킥보드, 비행기, 배 등 모든 모빌리티들이 그린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데 모든 모빌리티 산업이 기여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배터리로 움직이거나 수소로 움직이는 기술을 세계 많은 연구기관에서 아주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답니다. 특히 굉장히 무거운 비행기가 움직이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터리보다 오랜 시간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수소 연료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연구가 시작된 분야이기 때문에 2050년쯤에 가서야 우리가 해외를 갈 때 타고 다니는 대형 항공기를 수소로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빨리 그런 날이 와서 지구가 더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박사님, 퍼스널 모빌리티는 뭐예요? 퍼스널은 개인이라는 뜻이죠. 즉, 한 사람이 1에서 2km 정도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사용하는 이동수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이라고도 부르죠. 여러분이 싱싱이라고 부르는 킥보드, 물건을 배달해주는 오토바이, 그리고 자전거도 바로 개인형 이동수단입니다. 이것들도 점점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린이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 여러분들이 페달을 굴려서 움직이는 자전거나 다리로 밀고 다니는 킥보드도 개인형 이동수단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런 자전거와 킥보드는 공해도 전혀 없고 여러분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완전 친환경 그린 모빌리티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아하,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지킬 수 있는 일석이조가 바로 자전거와 킥보드네요. 네, 그렇죠. 단, 헬멧과 안전보호장구를 꼭 챙기셔야 안전하게 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우리 유선 친구는 태양광 전기차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태양광 전기차는 또 뭐죠? 차량의 지붕이나 차량 표면 전체에 태양광 전지 패널을 설치해서 달리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자동차예요. 셀프 충전 자동차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전기차처럼 충전소도 필요 없기 때문에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사용과 관리가 더욱 편리해질 수 있답니다. 아직은 판매가 되고 있지는 않고 시험 중인 차세대 그린 모빌리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타고 다니는 모든 것들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은 그린 모빌리티로 진화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달성해야 하고 그린 모빌리티는 이제 막 시작인 분야이기 때문에 어린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약 30년 후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그동안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네, 저도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해 볼게요. 오늘 그린 모빌리티에 대해서 차두원 박사님과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개인용 이동수단과 자동차, 그리고 비행기까지 모두 친환경적인 그린 모빌리티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지구가 더욱 깨끗해질 수 있겠죠? 우리 모두 노력해보아요. 마지막으로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행해야 할 미션이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미션을 확인하고 꼭꼭 수행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어린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